안녕하세요. 한다 아린의 굿티처입니다. 네, 선생님들, 오늘은 제가 수업 중에서도 명화감상 수업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화감상 수업은 어떤 건지 다들 아시죠? 바로 그림을 보는 거죠, 선생님들. 그런데 제가 이 수업을 아주 주기적으로 했던 해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아이들이 뭔가 그림이나 또는 사물이나 물건이나 이런 거를 보는 시각이 굉장히 많이 바뀌는 거를 제가 볼 수 있었어서 이 수업을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했을 때에는 굉장히 효과적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거를 우선 안내를 해드리고요. 저는 어쨌든 전개 과정을 안내를 해드리겠지만 도입을 할 때는 주기적으로 할 때는 전 시간에 봤던 그림을 한번 회상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얘들아,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그림 봤었지? 이렇게 물어보면서 그림을 한번 회상을 하고 그 다음에 오늘의 그림으로 들어가는데요. 뭐 그냥 짠하고 보여줄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그 명화에 사람이 여러 명이 나왔다면 그 중에서 한 사람을 따가지고 딱 띄우는 거예요. 이런 PPT 화면이나 이런 걸로 띄운 다음에 이 사람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 같니? 이렇게 물어보면서 이건 어떤 그림일까? 또는 이렇게 물어보면서 아이들한테 조금 흥미 유발을 하고 이제 그 그림이 포함된 전체 그림을 아이들한테 공개를 하면서 전개 과정이 많이 시작이 됩니다. 또는 부분을 가리고 보여주기라든지 그런 식으로 시작을 하시면 되고요. 전개는 똑같아요. 그 동화책 표지 탐색했던 것처럼 어떻게 하냐면 딱 뭐 그림을 띄운 다음에 아이들한테 얘들아 무엇이 보이니? 이렇게 물어보면서 시작을 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요, 어떻게 하냐면 저희는 그 앞에 TV가 큰 게 있거든요. 텔레비전 벽걸이가. 그래서 거기에 명화를 전체를 띄워요. 또는 아주 크게 명화를 뽑아서 선명하고 아주 잘 보이는 사진으로 뽑아서 융판에 붙여놓고 수업을 하기도 합니다. 대부분 저는 PPT를 사용해요. 왜냐면 그게 굉장히 화면이 크기 때문에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을 하는데요. 오늘은 제가 TV로 띄우려고 했는데 그쪽에 좀 조명이 어두워서 많이 어두워서 잘 안 보여가지고 그냥 제가 이렇게 종이로 뽑아왔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실제를 이만큼 뽑으면 될까요, 선생님? 절대 안 돼요. 실제로 뽑아서 보여주시려면 이게 2개 정도, 3개 정도 붙은 사이즈로 크게 뽑으셔서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한테 제일 처음에 명화를 딴 공개를 하고 나서 얘들아, 여기서 어떤 게 보여? 추상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포괄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일부러요. 구체적으로 안 들어갔어요. 왜냐면 아이들마다 보이는 게 다를 테니까 제가 짚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뭔가 보이는 거를 이야기를 하겠죠.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담배를 피고 있어요. 모자를 쓰고 있어요. 뭔가를 물어뜯고 있어요 등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거를 얘기를 해요. 그러면 교사가 그거를 수용하는데 처음에 명화감상 시작할 때는요, 아이들이 말을 많이 하진 않아요, 선생님들. 근데 선생님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해주시냐에 따라 다른데 어떤 아이가 뭔가를 던졌을 때에 선생님이 그거를 탁 받아쳐가지고 그렇구나, 누구는 이 사람이 지금 담배를 피고 있다고 생각을 했구나. 근데 뭐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 이렇게 물어보면서 그 아이가 말한 거를 뽑아내면서 연기해서 질문을 또다시 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그렇게 질문을 점점 구체화를 시키면서 하면 되시고요.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다른 것들이 연결돼서 나와요.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답에서 끌어와서 질문을 계속 하시다가 보면은 이거는 굉장히 사람 얼굴이 중점되게 나온 그림처럼 보이잖아요. 우리가 볼 때 아이도 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러면 뭐 이 사람은 뭐를 하고 있는 것 같아, 뭐 하고 있는 것 같아 하면은 그거를 뭐 때문에 하고 있는 것 같니? 뭐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어떤 이유 때문이야? 뭐 이렇게 물어보고 아이들한테 그럼 이 사람은 그 행동을 왜 하고 있을까? 이렇게 그 행동을 하는 이유까지도 물어보고 그러면 연결해서 이 사람한테는 어떤 일이 일어난 것 같니? 이 사람은 지금 어디를 보고 있을까? 이 사람은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는 것 같니? 왜 그렇게 생각했어? 뭐 때문에 그런 감정이 들었다고 생각을 했니?
이렇게 연계를 해가면서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선생님들이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건데요. 아이들이 상호작용하면 좀 더 잘 돼요. 제가 지금 혼자 얘기해서 안 되는데 아이들이 얘기를 할 때마다 그걸 받아치면서 하면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흘러가게 됩니다. 선생님들도 그렇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아이들이 관심을 갖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끌어내서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흘러가다가 그 다음에 아이들이 이 스토리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다 끝낸 것 같다 하면 교사가 새로운 질문을 시작할 수 있어요. 얘들아, 그런데 여기에는 이 그림에는 지금 선생님 보니까 어떤 모양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 어떤 모양이 보이니? 모양을 찾아볼 수도 있고, 또는 얘들아, 선생님이 자세히 보니까 여기는 굉장히 어떤 선이 많이 보이네. 너희들 혹시 선 찾았어? 선생님은 지금 아주 짧은 선을 찾았어. 혹시 선생님은 여기에 이렇게 짧은 선을 찾았는데 선생님 생각에는 여기가 지금 이렇게 속눈썹을 표현한 것 같아. 이 속눈썹 말고도 짧은 선 찾은 친구 있니? 또는 긴 선을 이번에 한번 찾아볼까? 혹시 너희들 이렇게 쭉쭉 뻗은 선을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 직선이죠? 그럼 직선을 찾아보는 것도 해보시고 그 다음에 곡선을 찾아보는 것도 해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또 선에 대해서 탐색을 다 하고 모양, 선 하고 났다면 그 다음에 색깔에 대해서 넘어갈 수도 있어요. 얘들아, 여기서 어떤 색이 가장 많이 보이니? 우리 여기서 한번 색깔 찾기를 해보자. 아이들한테 색깔을 찾아보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색깔을 찾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 과정 또한 해요. 어떤 과정이냐면 근데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도대체 이런 그림을 왜 그린 걸까? 무엇 때문에? 또는 우리한테 무엇을 말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뭐라고 말하기 위해서 이 그림을 그렸을까?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아이들이 다양한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그걸 수용하면 굉장히 재미있는 답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럴 때는 우리한테 뭐뭐를 알려주려고요. 우리한테 뭐 슬펐을 때 뭐뭐를 알려주려고요.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 사람한테 슬픈 일이 일어났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하게 아이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많이 수용을 해주시고 받아주시면 되시고요. 그거는 바로 뭐예요? 작가의 의도죠. 작가의 의도와 연계를 해서 선생님께서 이제 제목을 물어보시면 돼요. 아이들한테 얘들아, 그러면 너희들이 이 그림에 제목을 지어본다면 뭐라고 지을 수 있을까?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아이들이 다양한 제목을 이야기를 해요. 다양한 제목을 다 수용을 해주세요. 그러면서 뭐 때문에 그렇게 제목을 지었어? 아이들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목이 다 마무리가 되면 마지막으로 이제 진짜 제목을 공개를 하는 거예요. 저는 진짜 제목이나 작가 이름을 절대 처음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동화책과 같아요. 그 이유는 그래서 마지막에 만약에 그러면 우리 이 그림의 진짜 제목이 어떤 건지 살펴보도록 할까? 하고 딱 클릭하면 제목이 딱 떠요. 그 커다란 화면에. 그렇게 해서 제목이 딱 공개가 되죠. 근데 이 그림의 제목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명화인데요. 우는 여인이라는 그림이에요. 피카소가 그렸어요. 그러면 우는 여인이라고 딱 뜨죠. 그러면 우는 여인? 아이들이 읽기도 하고 교사가 읽어주기도 합니다. 우는 여인?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얘들아, 제목이 우는 여인이야. 우는 여인이 무슨 뜻일까? 하면 아이들이 얘기를 해요. 뭐 울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는 이 그림 보고 울고 있는 게 아니라 화가 났거나 짜증이 났거나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아이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목을 우는 여인으로 딱 보여주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저 사람은 지금은 울고 있나 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시 역으로 돌아가서 질문을 해볼 수도 있어요. 얘들아, 이 그림에 우는 여인? 울고 있는 여자라는 뜻이네. 그러면 이 사람은 왜 울고 있는 여자의 그림을 그린 걸까? 너희들은 이 그림이 울고 있는 여자의 그림 같이 보이니?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보였어? 이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질문을 하면서 물어볼 수가 있고요. 이제 제가 지금 다양하게 소개를 해드렸어요. 질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거를 소개를 해드렸는데 제가 이야기해드린 이거를 명화감상 때 다 언급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선생님들.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뭔가 이 그림의 스토리에 더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면 그 스토리에만 초점을 맞추기도 해요.
그랬을 경우에는 그 그림의 모양이나 선이나 색깔 같은 경우는 안 쳐다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교사가 생각하기에 여기에서는 굉장히 독특한 색깔들, 몇 가지 색깔들만 많이 사용됐다고 생각이 되면 저는 그걸 살펴봅니다. 모양도요. 어떤 그림은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런 인물화 같은 거를 많이 그리기도 하는데 저는 그런 데서는 선을 찾진 않아요. 거기에선 선보다 더 중요한 스토리가 더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스토리 찾기를 많이 하고요. 그리고 뭐 이거 보세요. 눈이 굉장히 특이하죠? 뭘로 만들었을까?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어디를 보고 있을까? 만약에 보고 있는 것 같다고 어떤 아이가 얘기하잖아요. 그렇다면 그래? 그러면 이 사람 여기 옆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그 아이가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애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다면 교사가 그거를 확장해서 활동지로 만들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마무리 부분에서는요, 선생님들 동화랑 같습니다. 저는 솔직히 많은 활동에서 마무리는 이렇게 해요. 오늘 뭐뭐뭐를 살펴봤는데 얘들아, 우리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너희들 하고 싶은 놀이 있니? 이렇게 물어봐요. 이 명화와 관련해서 우리 어떤 놀이 하면 재밌을까? 이게 저는 아주 예전부터 이 질문을 아이들한테 했거든요. 근데 애들한테서 나오는 아이디어가 가장 재밌고요. 그리고 그거를 바로 실행으로 옮겼을 때 아이들이 다음에도 의견을 많이 내면 물론이고 창의력이 좀 더 좋아지는 거를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오늘은 굉장히 명화 감상을 짧게 설명을 한 것 같은데 명화 감상 시간은 굉장히 깁니다. 그리고 교사가 이 그림을 하나 띄워놓고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주고받고의 상호작용이 여기서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아이들이 집중이 안 되는 날은 명화 감상을 짧게 끝내요, 저는. 그리고 아이들이 좀 더 재밌어하는 명화인 경우엔 그때는 계속 질문을 던지면서 길게 끌기도 하고 선생님들이 융통성 있게 상황을 보면서 아이들의 컨디션을 보면서 이렇게 수업을 조금 조율하시면서 조절하시면서 수업을 하실 것을 제가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명화 감상의 경우에는 정말 저희가 부모 참여 수업에서도 명화 감상된 확장된 활동을 했었는데요. 그런 확장된 활동을 했을 때에 부모님들도 굉장히 깜짝 놀라셨어요. 어머, 우리 아이가 저런 말을 했단 말이야? 어머, 우리 아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라고 생각을 놀라게끔 많이 하는 생각들을 많이 낼 수가 있고 저는 또 이게 좋았던 이유가요. 저희 반이 작년에 저희 반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미술관도 몇 번 갔었어요. 근데 평소에 명화 감상을 했던 반은 달라요, 아이들이. 선생님 주기적으로 했던 반 아이들은 선생님이 던지는 질문에 따라서 생각을 하게 되고 명화를 볼 때 오래 봐요. 근데 명화 감상, 그림 감상에 관심도 갖지 않고 하지도 않았던 친구들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미술관 너무 금방 보고 그냥 걸어가면서 옆을 보면서 끝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게 굉장히 고가의 그림들도 있고 그리고 너무 재밌는 그림이 많잖아요. 저도 그림 보는 걸 좋아해서 아이들한테 미술관에 가면 저는 조용히 제가 질문을 던져요. 아이들한테 얘들아 여긴 어딘 것 같니? 그러니까 어쨌든 저의 의견도 들어가겠죠. 왜냐면 미술관에서는 제가 많은 질문을 할 수는 없지만 교사가 딱 봤을 때 이거는 좀 포인트 되는 것 같다면 질문을 돌려서 하는 거예요. 얘들아 여기는 다양한 색깔이 쓰였네. 무슨 색깔 보여 너희들? 이렇게도 질문할 수도 있고 이거는 뭘까? 이걸 왜 그린 것 같니? 이건 어디일까? 이 옆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이렇게 등등등등 선생님이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명화 감상은 우선 선생님이 관심이 많으셔야 돼요. 관심이 많아도 되고 그리고 선생님도 굉장히 상상의 나래를 펼치셔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이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른 말을 할 때 있죠. 저는 이게 운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친구는 웃는다고 하거나 화가 났다고 하거나 굉장히 다른 걸 말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선생님이 모든 걸 수용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친구는 이걸 얼굴로 안 보기도 해요. 얼굴로 안 보고 다른 걸로 보기도 하거든요. 그럼 선생님이 쟤 무슨 생뚱맞은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볼 게 전혀 아니에요, 선생님들. 어떤 친구는 괴물 같다고도 해요. 그럼 이 괴물, 만약에 그 친구가 괴물 같아 하면 그래 누구는 괴물 같아 보이는구나. 그러면 이 괴물은 어떻게 해서 지금
이런 모습이 된 걸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이 괴물한테는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이렇게 그냥 연계해서 물어보세요. 명화감상에는 정답이 없다는 거를 저는 항상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애들이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물론 처음엔 힘들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틀에 박혀 있어서 정답만 말하려고 하고 정답이 있는 줄 알아요. 하지만 사실은 정답이 없죠. 전 항상 말해요. 얘들아, 누구 너무 재밌는 생각했다. 너무 재밌는 생각이야. 선생님 그런 생각 하지도 못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 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연달아 물어보세요. 그럼 아이들이 와, 내가 한 말을 선생님이 저렇게 받아줬고 맞아, 저런 그림은 그런 그림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서 애들이 점점 감상할 수 있는 그 눈이 여러 개로 트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명화감상을 자연스럽게 하시면서 아이들의 차기력을 길러줄 수 있는 수업으로 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 드린 게 항상 정답은 아니라는 거 꼭 아시고요. 융통성 있게 조절하면서 진행하세요, 선생님들. 제가 이야기 드린 거 다 하지 않으셔도 되는 거예요. 선생님마다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을 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다음에 만나요. 안녕!